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오는 승무패 51회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프리뷰 살로만 뉴스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51회차 같은 경우에는 5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대략 8억 2천만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축구토토 승무패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풋볼 살롱은 A매치 기간에 어떤 선수들이 차출이 됐고 또 어떤 선수들이 얼마만큼 활약을 했는지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왔습니다. 이번 승무패 51회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10경기, 라리가가 4경기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10경기를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요일에 프리미어리그 5경기를 심층 프리뷰를 해드리고 목요일에 2부에서 나머지 프리미어리그 5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살로만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공유를 드렸던 적중 내역들입니다. 최근 한 달간 적중 내역을 모은 것인데 81회차부터 88회차 8회 연속으로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이 직전 88회차 같은 경우에는 39.8배당이라는 고배당 무승부 조합이 적중이 됐고 87회차에서는 12.3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86회차에서는 4.0배라는 정배당 조합이 적중이 됐고 85회차에서도 43.5배라는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공유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구매를 하신 조합픽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51회차 살로만 뉴스 2부 첫 번째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와포드와 맨유의 경기입니다. 아직 살로만 뉴스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어제 올려드린 살로만 뉴스 1부를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라니에리 감독 부임 이후에 에버튼 원정에서 5대2 대승을 거둔 다음에 조금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도 한 골차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5경기에서 1승 4패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최근 맨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5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2019-20 시즌에 홈에서 2대0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 에이스 자원인 사르 선수가 선제 결승골을 넣은 바 있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니에리 감독 부임 이후에 1승 3패로 조금은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매치 기간에 사르, 마시나, 캐스카트, 바흐만, 킹, 시에랄타, 트루스트, 에콘 같은 선수들이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조금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성적이 1승 1무 3패, 원정에서 2승 0무 4패로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와포드이고 맨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직전 라이벌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0대2 완패를 당했는데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맨유 솔샤르 감독이 경질설에 휩싸인 바 있지만 경영진들이 그래도 솔샤르 감독을 끝까지 믿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포 호날두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이 대부분의 주축 자원들이 A매치를 소화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포그바 선수가 퇴장 징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중원 쪽에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고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딱 2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맨유가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올 시즌 역시 홈보다는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승 1무 3패, 원정에서는 3승 1무 1패로 역시 맨유는 지난 시즌부터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더 좋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맨유가 3백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이 공격수 쪽에 카바니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핵심 수비수 바란 선수마저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어서 이 재미를 봤던 3백 가동이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 팀의 두 에이스 공격 자원입니다. 왼쪽이 사르 선수이고 오른쪽이 호날두 선수인데 사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리그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 A매치 기간에 세네갈 대표팀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9-20 시즌에 와포드가 비커리지 로드라는 홈구장에서 맨유를 2대 0으로 제압한 바 있는데 당시 그 경기에서 사르 선수가 선제 결승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골 감각이 살아난 사르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와포드 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 선수가 공격에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최근에 호날두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A매치에 소집이 돼서 두 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를 했는데 포르투갈이 1무 1패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세르비아에게 월드컵 본선행 직행 티켓을 양보를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하고 A매치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과연 호날두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날두 선수가 또다시 침묵을 한다면 지금 카바니가 없는 상황에서 호날두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투톱 전술 체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다시 원톱으로 나올 경우에는 컨디션이 떨어진 호날두 선수의 활약이 조금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로만 뉴스 2부 두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의 맞대결입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상승세를 탔는데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조금은 한풀 꺾여 있습니다. 최근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2패로 우위인데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2패로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홈 경기에서 2대3, 원정에서 0대4 패배를 당한 울버햄튼인데 당시에는 최근까지 토트넘을 이끌었었던 이 누누 감독이 울버햄튼을 지휘했을 때고 지금은 브루노 라즈라는 새로운 감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최근에 강해진 것이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최전방에서 라울 히메네즈 선수와의 이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히메네즈 선수의 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골 결정력도 전방에서 상승이 되었고 무엇보다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4골이나 되고 특히 실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골도 없기 때문에 웨스트햄 역시 세트피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인데 울버햄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에 황희찬, 히메네즈, 조세사 골키퍼, 세메두, 네베스, 무티뉴, 사이스, 코디 같은 핵심 자원들이 대거 A매치에 차출이 되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2승 0무 3패, 원정에서 3승 1무 2패로 홈에서 조금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4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다부진 조직력을 갖춰 놓은 웨스트햄이고 2선 자원과 3선 자원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다가 최전방에 안토니오라는 공격수까지 최근에 이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팀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 안토니오 선수가 최근에 A매치 기간에 자메이카 대표팀으로 발탁이 돼서 2경기 연속골을 넣은 것도 웨스트햄 입장으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축 자원들이 A매치를 소화를 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 12명의 선수들이 A매치에 차출이 되었기 때문에 울버햄튼 이상으로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웨스트햄이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한 팀인데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5골이나 하고 있습니다. 홈 성적이 3승 1무 2패, 원정에서 4승 1무 0패로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은 것이 올 시즌의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선수입니다. 왼쪽이 울버햄튼의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이고 오른쪽이 웨스트햄의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인데 이 두 선수 모두 최근에 A매치를 소화를 했습니다. 왼쪽의 히메네즈 선수는 멕시코 대표팀에서 2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했는데 히메네즈가 속한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에게 모두 덜미가 잡혔습니다. 북중미의 강호 미국, 캐나다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멕시코가 본선행 티켓에 조금은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오른쪽에 안토니오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북중미 예선을 치르고 왔는데 이 선수가 원래 국적은 잉글랜드였는데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원체 걸출한 공격수가 많다 보니까 이 대표팀에 발탁이 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자메이카 쪽으로 국적을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메이카가 국가대표로 안토니오 선수를 발탁을 했는데 이 2경기를 소화했는데 2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자메이카의 2연속 무승부에 일조를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 미국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강호 미국과의 무승부에 일조한 안토니오이기 때문에 A매치에서는 두 선수의 희위가 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데 세트피스 수비도 굉장히 좋고 최근의 분위기 자체도 두 팀 모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와 기량 면에서 웨스트햄이 조금 더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투포를 충분히 잡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근소하게 웨스트햄 쪽으로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9번 경기로 들어온 리버풀과 아스날의 맞대결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 2경기에서 1무 1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특히나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올 시즌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2승 3무 0패로 원정에서의 4승 1무 1패보다 오히려 홈팬들 앞에서 경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리버풀인데 최근 아스날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그래도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는 지난 시즌 2승을 거두면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수 조타 선수가 아스날 상대로 2경기 3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피르미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조타 선수가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주축 선수들 대부분 A매치를 소화를 했고 특히 왼쪽 풀백 로버트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출전 여부가 조금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로버트슨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그리스 대표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치미카스라는 선수가 나왔을 때 오히려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로버트슨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치미카스 선수가 기회를 받으면서 왼쪽 공격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리버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아스날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직전 와포드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 5경기 4승 1무 4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컵대회까지 포함을 했을 경우에는 10경기에서 8승 2무 상승세이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스날 또한 A매치 기간에 10명의 선수가 차출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정에서 공격력이 3배가량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2승 1무 2패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 팀의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리버풀의 조타 선수이고 오른쪽은 아스날에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스미스 로우라는 젊은 공격수인데, 왼쪽의 조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 아스날을 상대로 3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피르미누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조타 선수가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스미스 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잉글랜드 성인 대표팀까지 발탁이 됐습니다. 스미스 로우 선수가 이 산마리노 A매치 데뷔전에서 이 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두 팀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선수 모두 전방 쪽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공간을 창출하거나 직접 침투를 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골을 기록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맨시티와 에버튼의 맞대결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2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최근 에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6승 0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홈 5경기 중에서 2경기에서 무득점이 나왔습니다. 사우스햄튼과 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무득점이 나오면서 이 최전방 공격수 부재에 따른 화력 약화가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축 자원이 A매치를 소화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에버튼보다 훨씬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3일 뒤에 파리 생제르맹과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굉장히 빡빡한 이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세트피스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최전방에 장신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이 뚝배기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이 됐을 때는 맨시티 역시 세트피스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 성적이 3승 1무 1패, 원정에서 4승 1무 1패로 이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에버튼은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최근 5경기 2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직전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제가 맨시티의 세트피스 화력을 언급한 이유가 최근에 에버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 쪽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에버튼인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핵심 중앙 수비수 예리미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예리미나 선수가 원체 세트피스 수비와 공격 면에서 제공권이 좋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예리미나가 돌아올 수 있다면 최근에 에버튼이 노출을 했었던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은 보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콜먼, 픽포드, 고든, 디뉴, 이워비 같은 선수들이 A매치를 소화를 했는데 확실히 맨시티보다는 핵심 자원들의 A매치 차출이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에버튼이 우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핵심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최전방 공격 자원인 칼버트 루인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뼈아픈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에버튼인데 홈에서는 3승 1무 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2무 2패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맨시티의 공격수 페란 토레스이고 오른쪽이 에버튼의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인데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최근에 부상을 당하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의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측면 자원으로 분류가 되는 공격 자원이지만 맨시티가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페란 토레스 선수를 시즌 초반에 가짜 9번으로 기용을 하는 제로톱 전술을 가동을 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페란 토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맨시티가 자랑하는 이 가짜 9번 전술이 조금은 삐걱거리고 있어서 무득점 경기가 슬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칼버트 루인 역시 에버튼에서 히샬리송과 함께 득점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칼버트 루인 선수가 원체 뚝배기가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에버튼이 자랑하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뚝배기 한 방이 죽어있고 세트피스 상황 속에서도 공격과 수비 모두 전력 누수가 큰 것이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치 역시 이 페란 토레스와 칼버트 루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맨시티가 페란 토레스 외에도 굉장히 유능한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홈팀 맨시티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로만 뉴스 2부 마지막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토트넘과 리즈의 대결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콘테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경기력 자체는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공격 상황에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등 확실히 아직까지는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리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1승 1패로 팽팽했던 모습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리즈를 상대로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축 자원들이 A매치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고무적인 것은 주포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무려 7골이나 넣어줬습니다. 최근에 해리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이 득점포가 주춤을 했는데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2경기에서 7골을 몰아 넣으면서 A매치 기간의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3승 0무 2패로 원정에서의 2승 1무 3패보다 근소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리즈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리즈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가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레스터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챙긴 리즈이고 EPL 2경기 1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리즈가 지난 시즌부터 공격은 굉장히 다이내믹한데 수비 쪽에서의 약점이 있습니다. 올 시즌 역시 리그 11경기에서 실점이 18골이나 되고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리즈가 이번에도 토트넘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 또한 제임스, 필립스, 하피냐, 쿠퍼, 로드리고, 멜리의 골키퍼, 요렌테, 클리흐 같은 핵심 자원들이 A매치를 소화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토트넘 못지않게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아주 익숙한 두 선수입니다. 왼쪽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이고 오른쪽이 해리 케인 선수인데 이 두 선수의 콤비가 조금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A매치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지만 몸놀림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 역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2경기 7골을 몰아 넣으면서 최근에 토트넘에서 좋지 못했던 골 감각을 한껏 끌어올렸기 때문에 두 선수의 콤비가 조금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리즈를 상대로 강했던 면모가 있는데 확실히 리즈가 굉장히 압박도 역동적으로 가하면서 많이 뛰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A매치 직후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에서는 조금은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가 무리해서 압박을 걸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원체 뒷공간 침투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리즈에게 강했던 그러한 모습이
한 번 더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변수인 것은 콘테 감독이 들어오면서 이 전술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간이 나왔을 때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측면 공격이 이 좌우 윙백이 담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좌우 윙백이 측면에서 굉장히 깊숙하게 공격을 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손흥민이나 해리케인 같은 공격 자원들은 이 굉장히 박스 주변 쪽으로 이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 체제에서 아직까지는 전술적으로 이 적응을 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토트넘으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가 A매치 기간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컨디션적인 상승세를 끌어올려서 이번 리즈전에서 바뀐 전술에 녹아들 수만 있다면, 최근에 리즈가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홈에서 충분히 잡을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투포를 노려볼만 하다고 보는 것이, 리즈 또한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측면에 하피냐와 데니얼 제임스라는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기술이 좋은 측면 자원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윙백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전술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윙백과 이 중앙수비 사이의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리즈의 퀄리티 있는 측면 자원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두 팀 모두 무실점 경기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이기 때문에, 리즈 또한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1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10경기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8억 2천만 원이 이월이 됐고,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14경기 중에서 10경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최종 픽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상당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살로만 뉴스만 잘 보시더라도 프리미어리그 10경기 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 승무패 현미경 분석 최종 픽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